빚이 늪에 빠진 미국이다. 국가 부채에 쏟아지는 경고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요, 2024년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에요, 지난달까지 7개월의 기간 동안에 미 국채에 지급된 이자가요, 6,245억 불, 한국 돈으로는 854조 원에 달한다라고 집계되었다라고 하네요. 1년 전보다 비교하면요, 35.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걸 환산하면요, 매달 892억 불을 국채 이자로 지급한 셈이라고 하니까요, 1분당 200만 불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건 미국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미국의 의회 예산국입니다.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인데요. CBO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26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2년 사이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3조 9천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실제 미국 GDP 기준으로 보면요, 97.3%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CBO는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는요, 24년에는 99%가 되고요, 내년에는 101.7%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네요. 국가 부채는요, 그 뒤로도 계속 늘어서요, 보시다시피 2034년에는 4조 8,300억 불로 GDP 대비 116%까지 확대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 부채의 증가, 급증에 대한 이유로는 금리 인상 그리고 고령화가 이러한 기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말하자면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CBO는요, 올해 미국이 정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되는 이자 총액이요, 8,700억 불에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했네요. 이거는 이 8,700억 달러가 얼마나 크냐, 세계에서 국방 지출액이 가장 많은 미국이죠.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대략 8,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뛰어넘는 액수라고 하죠. 우리가 미국을 지칭할 때 우스갯소리로 천조국 하잖아요. 그 천조국이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1,000조가 넘기 때문인데 이 천조국의 국방 예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매년 이자 지급액이 된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적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요, 부채 부담이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다, 초과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요, 기존의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지난달 30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무장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데요. IMF의 총재는요, 지난 6일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요, 35조 달러, CBO의 발표인 26조보다 더 높은 건데 35조 달러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처럼 재정 적자를 늘리면 미국이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이 지위 또는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했네요. 특히 실업률이 지금 현재 4%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적자 규모가 정말 역사상 유례없을 만큼 높다. GDP 대비 비율로도 그렇고요.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신문이 전하는 것은 이에 대해 실제 정치권, 의회, 대통령 후보들의 문제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이러한 재정적자의 상황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이요. 그런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국가 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먼저 현재 이 바이든 행정부가요, 지난 3월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요,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영유아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처방약에 대한 가격 인하, 또 세액공제 확대 등 여러 지출안이 대거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와 더불어서 또 행정부가 편성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의 규모도 늘렸다라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요, 법인세의 최저 세율이라는 것을 15%에서 21%로 인상하고요. 또 자산 1억 불 이상, 1억 달러 이상의 초고액의 자산가들에게 대해서는 25%의 최저 세율을 부과하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 적자, 재정 지출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세입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러한 그 국가 부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뜹니다. 본인의 감세 정책, 2017년도에 굉장히 큰 감세 정책이 있었어요. 감세가 발표됐었는데 이게 사실 선셋 룰이라 그래서 2025년도면 이 만료가 되는 거였었는데요. 본인이 집권하면 이렇게 25년에 끝나는 여러 이 감세 정책
정책들을 연장하고 더 강화하겠다. 말하자면 이런 어떤 그 감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세입을 더 줄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이 언론들은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적용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요 5조 달러 이상 늘어나게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된 지출 등을 감안하면 부채는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네요.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이 고령화에 대해 필요한 어떤 의료, 노인연금 지출이 확대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정부 부채의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재정 정책의 역량 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라는 것이 현행법상 뭐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러한 것들에서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네 마네 해가지고 뭐 연방 정부의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매년 뭐 연례 행사처럼 위기가 고조되곤 했는데요. 이게 또 상황이 심화되면 뭐 국가 부도 사태, 뭐 디폴트가 닥칠 우려도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부 부채의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뭐 파산하는 상황까지 상상하는 건 어렵겠죠.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 뭐 그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컨대 뭐 연방 정부가 그런 상황이 다다르기 전에 국채 발행량 한도를 증액하기도 할 것이고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국민들 특히 이제 뭐 기업, 초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특별세를 걷어서 뭐 정부 재정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달러 기축 통화국이잖아요.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외채를 상환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뭐 특히 이제 이 미국의 세계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을 감안하면 뭐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를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차입 비용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재정 정책의 역량이 위축된다라는 것들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방이라던가 아니면 사회보장 정책과 같은 어떤 필수 예산 항목에 대한 지출 여력도 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이런 부분들도 미국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데 어떤 경고음을 울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CBO는요, 재정 위기로 인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경우에는 금리가 또한 급격하게 또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네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 국가 부채의 증가라는 것이 현재의 어떤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보니 이러한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차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네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그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해 경고음이 울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최근의 경제 뉴스였습니다.